예, 지금 보호프레스에다가 활을 한 자로 걸어놨죠. 카본 컨스트럭션 호이트 카본 매트릭스. 호이트의 카본 매트릭스 80파운드, 무려 80파운드 제품이고요. 이렇게 케이블이 터져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엔드루프 서빙 하고 있고요. 엔드루프 서빙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줘도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엔드루프 서빙을 확실하게 해줬을 때 스트링 원사들이 정돈이 상당히 잘 되고요. 그리고 캠 끝에 걸리는 부분에도 보강이 되어 가지고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지죠. 예, 이건 원사를 적당한 가닥수대로 지그에다 걸어서 또 엔드루프 서빙을 하고 있어요. 엔드루프 서빙을 꼼꼼하게 해주고 이제 엔드 서빙을 해줍니다. 엔드 서빙 말 때는요, 이거 역시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착착 한 가닥 한 가닥씩 쌓아가듯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게 좋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컨트롤 케이블, 아니 컨트롤 케이블이 아니고 버스 케이블 요크 한쪽을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떨리기 매듭으로 샤샥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고 남은 꼬다리는 칼로 싹둑 잘라버리죠. 자, 요거는 그 요크 끝 쪽이 아니고 캠에 걸리는 이제 캠 엔드 쪽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은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계를 이렇게 샥 돌리면은 차근차근하게 일정한 강도로 서빙 마감을 하게 됩니다. 흰색 줄인데 이렇게 좀 팽팽하게 당겨지면 투명해져요. 이쪽 역시도 마감을 해주고요. 아이고, 손 참 못생겼네요. 벤치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끝에 부분까지 투명성이 나올 정도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칼로 싹둑. 자, 제가 활주를 만들 때는요 한 300파운드 정도의 장력을 걸어 놓는데, 장력을 해제하니까 39와 4분의 1 정확하게 매뉴얼에 일치하는 그런 길이가 나왔죠. 요걸 들고 이제 활주를 얹힙니다. 케이블만 얹히면 되는데 케이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걸리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좀 일이 수월해요. 이렇게 맞춰놓고선 좌우 균형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좌우 균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또 다시 맞추고, 지금 뭐 컷은 이렇게 한 번만 된 걸로 했지만 한 15번 정도는 해요. 보통은 타이밍 맞추고 뭐하고 하느라고 드로우에 물려서 땡겨보고 맞추고 땡겨보고 맞추고. 자, 헤어스타일 체크하는데 실패해서. 안녕하세요, 건화소리 활잡입니다. 자, 오늘은 아니 인사를 했을 것 같아. 앞에 활줄 짜는 거 막 이런 거 좀 보여줬겠죠, 제가 편집을 해서. 자, 오늘은 활을 한번 고쳐봤어요. 이 활은 호이트의 카본 매트릭스라는 제품입니다. 카본 엘리먼트 그리고 매트릭스 이렇게 나왔었죠. 처음에라는 거는 이 카본 라이저의 시초를 얘기해요. 2011년도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0년도인가 11년도일 거예요. 아마 카본 라이저 처음 나온 게.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2010년도 11년도 한 10몇 년 된 거죠. 벌써 15년 됐어요. 그죠? 그래, 오래된 제품이에요. 무려 80파운드짜리 제품이고요. 카본 매트릭스, 당시로서는 뭐 최고급 기종이죠. 지금으로 따져도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그런 고가형 제품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보니까 케이블이 막 실밥이 나가있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스트링도 지금 짜서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올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다른 분이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스트링 상태가 좋진 않은데 일단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스트링은 내비두고 케이블만 일단 작업을 해서 올렸거든요. 자, 작업을 해서 놓고 보니까 뭐 캠 세팅도 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고 하여튼 좀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손을 좀 많이 봤죠. 굳이나 이렇게 뭐 오래된 제품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요즘 나오는 컴파운드 보드들하고 이 당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카본 매트릭스라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활을 비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조금의 기대감 이런 게 있었죠. 고쳐놓고선 이제 웨이트 보니까 웨이트는 지금 79파운드, 79점 몇 파운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스트링 길이를 다시 조정을 한다거나 다시 짜서 올린다거나 하면 80파운드를 약간 넘게 그렇게 셋업이 나올 것 같아요. 스트링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스펙 차트에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케이블 길이도 스펙 차트에 나온 거랑 똑같이 짜서 올렸는데 1mm도 안 틀리게 딱 짜서 올렸는데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캠의 어떤 디자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딱 떨어지게는 잘 안 나왔었어요. RKT 캠이라고 그 당시로서는 뭐 로켓 캠 해가지고 최고의 캠을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어떤 그 품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벌써 10년이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자라는 생각으로 케이블 길이를 서로 조정을 해서 타이밍을 지금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뭐가 이렇게 촉촉촉촉하네. 자, 봐봐요. 오래된 활들을 손볼 때는 정말 의외의 구석에서 이렇게 복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잘 봐야 돼요. 이것저것. 지금 딱 한 발 쏴봤는데 첫 발 발시할 때는 크게 이음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여기도 풀려있네. 여기도 저기도 다 풀려 있었어요. 이제 깔끔한 소리가 나네요. 지금 액세서리를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웨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79점 몇 파운드? XX? 이렇게 나와요. 부담이 좀 되는 웨이트입니다. 부담이 살짝 되긴 하지만 뭐 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 당시 캠의 어떤 부드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완전히 빡세게 스피드볼로 완전히 요즘처럼 뭐 한 2인치 당겼을 때 피크 빡 올라가고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기는데 그렇게 완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월감은 이 당시에는 스펀지 백월이라고 막 호이트 백월 안 좋다고 막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직도 현역으로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슈팅감과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고루 겸비한 그런 활이지요. 뭐 지금 써도 이거는 아주 괜찮은 활이에요. 튜닝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튜닝성이 뭐 오래 셋업이 지속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약점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활입니다. 부품만 멀쩡하다면은 이런 거는 고쳐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속도를 한번 볼게요. 예,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 화살은 이거 뭐야? 331그레인, 337그레인, 412그레인 이렇게 세 가지 종류 화살 한번 쏴볼게요. 먼저 제일 가벼운 거 331그레인짜리 한번 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로 많이 물러나서 속도 측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속도 측정계가 뒤에 공간이 맞는 공간이 좀 있어야 제대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첫 발 쏴볼게요. 319.9fps 319.9fps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빠르진 않죠. 80파운드라고 해서 엄청난 속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350그레인짜리 화살 쐈을 때 보통 70파운드에서 재니까 예,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빠르진 않네요. 자, 다음 화살 337그레인짜리 쏴볼게요. 317 fps 딱 몇 그레인 차이 나는 것만큼 정확하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 몇 그레인짜리야 이거 412그레인짜리 412그레인 화살 쏴보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나오는 활들보다는 그 스펙에 딱 미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화살 발시하겠습니다. 298.8 fps 거의 뭐 속도 따라서 가는 거고 뭐 효율성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80파운드짜리 활, 100파운드짜리 활 이런 것들 높은 웨이트에서 나오는 고효율성은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죠? 여기서도 결과가 좀 나오죠. 웨이트가 무조건 웨이트발이 높다고 해서 효율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최적의 효율이 있는 것 같아요. 활이란 도구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효율성이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포츠든지 그렇죠. 최적의 효율성이 나오는 공의 무게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야구할 때는 배트의 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 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70파운드 정도가 효율성이 가장 좋은 구간이 아닌가. 60에서 70파운드 정도가 효율성이 제일 좋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여러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할 중요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오래된 활들. 제가 가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를 이렇게 좀 시켜드리는 편인데 오래된 활들 있으면요. 좋은 활들은 고쳐 쓰세요. 좀 너무 저렴하다 싶으면은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거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은 중급 이상의 활들은 고쳐 쓰면은 활이라는 도구, 특히나 컴파운드 보라는 도구는 고장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래돼서 뭐 연식이 노후화돼가지고 성능이 빠진다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몇 차례 수차례 꽤 많은 차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10몇 년이야 이게. 12년식이거든요 이게. 매트릭스 RTX RTX가 아니고 RKT 12년도 활인데 아직까지도 짱짱해요. 이게 뭐 성능이 죽질 않아. 성능이 죽질 않네요. 쓸만한 활이었습니다. 출고해야지 이제.